차량 국도를 이용하셔야겠고요.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 외동 2터널 안 2차로에선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유권자들의 참여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요. 박영선이 꿈꾸는 서울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현장에서 매일 시민들 만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요? 네. 분위기 좋습니까?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를 심판하자는 쪽으로 민심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예요. 20%가 넘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에 분노한 민심의 표출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까 TV 토론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개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가 말을 잘하는 분인데 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어버이연합 지원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어버이연합 지원한 거에 대해서도 오늘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오세훈 내곡동의 본질은 거짓말이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TV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시장 선거에서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이명박 시장 당시에 저는 이 내곡동과 관련된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측량 끝나고 9일 만에 SH공사가 여기에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간 것은 그곳에 있었던 그 경작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변호사로서 그것을 잘 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변호사로서? 네. 그리고 송파의 그 그린벨트는 오세훈 시장이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내곡동과 관련된 그린벨트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그린벨트를 푸는데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거는 몰랐다? 이거는 얘기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예. 특히 그 국장 전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 전결의 의미는 집행을 하라는 국장 전결의 의미지 그 일을 결정하라는 국장 전결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의 그런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도 국장님들이 저한테 결심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네. 꼭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장관님께서 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은? 그러니까 도장은 국장이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심이 없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몰랐다고 잡아뛰는 이유에는 그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셀프 보상 특혜와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좀 황당한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특히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다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곡동 땅 측량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전혀 오세훈 후보는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거짓말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벌써 몇 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생태탕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생태탕이 네. 왜 중요합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정작인 증인 나왔죠. 예? 또 측량 팀장 증인 나왔죠. 네. 측량 끝나고 나서 생태탕 집에 갔다는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어머니와 아들. 네. 그러면 이것은 증인의 숫자만 하더라도 이 일은 더 이상의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많죠. 그리고 일단. 네, 그리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네. 아니, 대질신문을 하면 끝날 일이라고 하면서 대질신문 당장 하자 그러면 딴 얘기합니다. 수사 주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과 검찰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고소 고발이 없었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경작인은 자기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네. 그러면 추가 증인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는 거짓말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요즘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오세훈 후보는 도가 지나친 네거티브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의혹과 검증 이어지고 있는데 네거티브라고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네거티브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거티브는요. 네.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흑색 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후보 검증입니다. 네. 이것은 네거티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네. 아무튼 의혹 제기하고 검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은 네. 일단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가 나은 점,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 네. 왜 지금 이러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냐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침체 위기에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21분 도시입니다. 네. 이 21분 도시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2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0년간의 뉴욕과 같은 상업지구, 주거지구로 이렇게 분리된 도시의 형태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심 집중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도심 집중 현상이 더 이상 유지되면은 부동산 문제, 높은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21분 도시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살아나고 또 건강한 도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고 통행량이 주니까요. 예.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적어지면 우리 서울이 건강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21분 도시가 성공하면 서울은 앞으로 미래 100년의 표준 도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혁신 도시로서 1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자부심과 저력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화난 분들 많이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오세훈이든 박영선이든 부동산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있는데 자, 박영선의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박영선의 정책은 오세훈 후보보다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낫습니까?
박영선의 재개발 재건축은요, 평당 분양가를 1,000만 원으로 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은 기득권, 특권층을 위한 투기 세력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주민동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동의제가 폐지되면 불도저식, 용산 참사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연히 다른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이번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드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깜빡이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립니다. 바쁘시군요. 지금 유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차 안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오세훈 후보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또 부동산 민심 또 화났지만 청년들도 조금 화가 났어요. 우리 살 거리도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자,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벤처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저는 청년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청년 정책관 이 자리를 10,0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도 좋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5천만 원의 청년 출발 자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 바우처는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것이고요. 네.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주 일체형 청년주택 2만 호를 2023년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그런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1인 가구의 경우에 아파트 분양을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분양 정책도 개선할 것입니다. 자, 근데 청년들이 이 박영선 후보의 이렇게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 할 텐데 청년들이 지금 정치에 그리고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쪽도 싫어 저쪽도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이번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의 미래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으로서 네. 청년의 미래를 그리고 꿈을 키워드릴 수 있고요. 특히 20, 30대의 여성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뭔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여성 시장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혹시 선거 때까지 중대 결심합니까? 그런 거 중대 결심은 뭡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로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아,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오세훈 후보가 네. 서남의 흔적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또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네. 이 내곡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응답하라. 응답하고 그 응답을 듣고 우리가 중대한 결심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하, 예. 오세훈 후보 관련돼서 중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 얘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이 이깁니까? 승리합니다. 네.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이 네. 불씨를 살리려면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정부와 소통하고 시의회와 소통이 가능한 시장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불통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불씨가 다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그 방역 문제도 백신 접종 문제도 빨리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해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순조롭게 소통하는 시장이 와야지 백신 가짜뉴스를 만들고 백신 불신을 조장했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서울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의 미래의 좌표를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1년이 서울을 10년 후퇴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표 1번 박영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표를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저는 반드시 우리 자라나는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런 아픔과 지친 힘든 삶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박영선의 추진력과 박영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보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세훈 후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응답하지 않으면